자 보자. 어딜 보냐면 아우구스티누스 하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 성수고 가면은 앞에 거부터 빈칸지 하세요. 암기하고 르네 데카르트 때까지 갖고 베이컨 데카르트 비교 한번 보자. 저기 뒤에 가면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이거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PDF로 해가지고 전범이랑 올려줄게. 빈칸지만 쪽 103페이지. 비교하는 게 제일 어렵고 뭐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항상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뭘 이성하고 경험 중에 뭘 중시하는 게 데카르트? 너 왜 안 받았니? 자,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성하고 경험 중에 뭐 중시하겠니? 이성 중시하겠지. 베이컨은 이성이랑 경험 중에 경험 중시할 거고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고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니? 요 하나 아는 것이 힘이다 누구야? 베이컨이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은 누구지? 누가 연역법 누가 귀납법이다? 귀납 이 베이컨 귀납이 베이컨이고 경험론이잖아 경험론. 그다음에 연역이 데카르트입니다. 자 3번은 연역법이고 그리고 직관이라는 단어를 실존주의랑 다르겠습니다. 실존주의가 너네는 아마 들어갔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실존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하는 게 직관 이 느낌이 실존주의에서는 직관을 그 의미로 써. 근데 여기서 이 직관은 이성 중시에서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막 때려 막 하는 딱 하면 딱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이성적 인식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 연역법에서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맞는 겁니다. 4번에는 귀납법, 베이컨은 귀납법이었죠. 근데 얘네는 무슨 귀납법이었어? 지귀납법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이컨이 너무 바로바로 우리들이 베이컨이 자기 귀납법은 누구랑 다르게? 다른 애들은 다르게 뭐의 귀납법이다? 꿀벌의 귀납법이 기억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미처럼 그냥 막 모으기만 해. 정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귀납법 그냥 그 시중에 떠도는 귀납법들은 그런 귀납법 안 좋은 귀납법이고 그리고 연역법 쓰는 사람들은 뭐만 해요? 거미의 방법을 쓰잖아. 자기 거를 풀어 넣기만 하고 밖에서 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외부 경험 자료 같은 거 축적 안 하고 그냥 대전제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노니까 확장이 안 돼. 근데 자기는 뭐다? 꿀벌의 방법이죠. 꿀벌의 방법. 외부에서도 막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집을 짓는 거지. 괜찮지? 나는 다른 기납법이다 얘기했던 거 베이컨이고요. 경험적 지식과 그래서 지성을 모두 중시하는 참된 기납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베이컨에서는. 5번은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였죠. 방법적 회의. 근데 회의론자 맞다고 아니라고? 회의론자가 은경이 회의론자였습니까?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는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회의를 했지만 의심해봤지만 회의라는 걸 의심해본다는 거죠. 의심을 해봤지만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건 다 의심해보는 진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회의론자 아니에요. 방법적 회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역법적 사유를 전개한 거였고 베이컨은 이거 동굴, 시장, 극장 종종 뭐였니?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거 있었잖아. 연우야, 자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게 뭐였니? 4개 중에 무슨 우상이었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게 어떤 우상이? 동굴의 우상이야. 동굴의 우상. 자기 안에서만 좀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새가 노래한다는 뭐야? 새가 노래한다, 꽃이 웃는다. 뭡니까 은경아? 종족의 우상이야. 종족의 우상. 그리고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런 건 뭐에 대한 내용이야? 권위. 메신저에 집중하는 거지.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거는 극장의 우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없더라도 그 오류가 있는데도 그 누구누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면은 오씨 박사님이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를 하겠지. 이런 게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리고 그 뭐 도깨비나 유령인 같이 가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말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평면으로 굳어져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어떤 우상? 그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시장의 우상. 시장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말을 하면서 생겨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거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는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 개념이 맞거든. 근데 그 아이돌을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거짓된 형상이 우상이야.
괜찮지?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이 타파해야 될 이상을 말합니다. 얘는 뭘 중시했기 때문에 경험적, 과학적 지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베이컨은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한 사람이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어떤 거 아는 것이야? 과학적 지식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7번에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 무슨 자연관이겠니? 동물 기계론이면 기계론적 자연관일 거고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7번이 기계론적 6번은 우상론입니다. 6번은 우상론 7번은 기계론적 자연관 8번은 정복론적 자연관 정복론적 자연관 기억나니? 베이컨이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정복론적 자연관이지. 데카르트는 철학의 1원리 외워라. 뭔데? 철학의 1원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좋지 않다. 자연법 제1원리 누가 얘기하고 뭡니까? 자연법 제1원리는 아퀴나스가 얘기하고 자연법이니까 아퀴나스가 얘기하고 자연법 제1원리는 뭔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가 자연법 제1원리였습니다. 철학의 제1원리는 뭐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얘기했고? 데카르트가 얘기했고 뭐의 창시자야? 면역법 혹은 합리론의 창시자입니다. 대륙 합리론이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10번 지식의 유용성 아는 것이 힘이다. 10번 이게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들이야. 이런 게 아는 것이 힘이라거나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거나 이런 제시문이 나왔을 때 아 얘는 휴미다, 얘는 데카르트다, 얘는 홉스다, 뭐 얘는 베이컨이다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어야 선지를 풀 수 있겠지. 요까지 비교하는 내용인가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스피노자로 갑니다. 101페이지 보드마카 좀 가져올게요. 요까지 합리론, 경험론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스피노자가 합리론 계승한 거고 그 다음에 휴미 경험론 계승한 걸로 나옵니다. 아까 데카르트 약간 짬 느낌으로 보면 돼요. 데카르트에서 스피노자가 나오는 거고 이제 베이컨에서 휴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합리론이니까 대륙 합리론이었죠. 네덜란드도 대륙에 있잖아. 근데 아까 경험론 어디라고? 영국 경험론이었지. 그래서 데이비드 hun터 영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스피노자는 범신론 얘기하는데 누구를 계승하냐면 스토아파의 얘기를 많이 따와요. 범신론. 스토아파에서 신은 누구였습니까? 스토아파의 신. 자연이야. 자연이고 세계 질서고 그게 뭐였니? 로고스였지. 그 개념을 그대로 따온단 말이야. 그래서 스피노자도 신이라는 거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인격적 존재였는데 신이라는 게? 신이 인격적 존재라고 한 얘기도 있었잖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중세에서 야훼가 신이잖아. 여호와가 신이잖아요. 중세 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고 하면은 그 신은 인격적 신이잖아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근데 스토아파라거나 여기서는 인격적 신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고 다 틀린 선지로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괜찮니? 문제가 있니? 정로가 문제 있습니까? 없죠? 안 어렵잖아. 안 어렵잖아. 여기 신은 자연이고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나 세계 질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그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이게 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유일한 1번 실체, 유일한 실체다. 유일한 실체라는 표현을 신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은 신을 제외한 유일한 실체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신을 제외한 유일한 실체라고 생각한다. OX. X입니다. 오직 실체는 신뿐이에요. 이해가니? 신 이꼴 신이고, 신 이꼴 실체고, 나머지는 다 신의 뭐라는 표현을 나오면 양태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실체인 신의 양태라고 쓰십시오. 이번에 양태. 양태가 그냥 모형과 형태입니다. 실체의 의를 다른 모양으로 바꾼 게 인간이든 나무든 책상이든 의자든 핸드폰이든 그런 거라고. 괜춘? 그래서 실체가 근데 스피노자 키워드로 자주 나와요. 실체라는 표현.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고. 자, 인간관에서 자, 유한한 인간은 불안정한 지식으로 항상 불안하고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인식할 참된 병아입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
스토아 아파랑 비슷해요. 이것도. 스토아 아파의 이상적 마음 상태 뭐였니? 스토아 아파. 뭐였습니까? 이상적 마음의 상태. 뭐라고 불렀니? 아파테이아. 에피쿠르스 아파는. 타락시야, 그렇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다. 쾌락에 빠지지 않는 거 절제된 쾌락이잖아. 에쿠스 타면 평탄을 친다. 그렇게 외워도 되고. 타락하지 않으니까 아타락시하고. 스토아 아파는 아파테이아입니다. 파토스가 없는 상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지. 그래서 인간이 지식으로 항상 불안전한 지식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 스토아 아까도 이 세계 질서를 깨달아야 했잖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를 내가 바라라 그랬죠. 스토아 아빠가. 그거랑 비슷해요. 세계 질서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으면 이성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는 것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3번 코나투스, 3번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보존. 이것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스피노자도. 이 자기 보존이라는 거를 코나투스라는 단어인데 얘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로 제일 자주 나와요. 사회 계약론자들도 코나투스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생용 과정에서는 한 70% 이상은 스피노자 그 핵심 키워드로 나와요. 코나투스가 나온다, 자기 보존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은 스피노자를 풀면 돼요. 일부 예외가 있어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코나투스라는 건 자기 보존 능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가지는 자기를 보존하려는 경향성. 아퀴나스에서 자연적 제1성향 뭐야? 인간이 가지는 제1의 자연적 성향. 자기 보존 욕구, 그거 얘기하는 거야. 코나투스. 그 단어를 라틴어로 코나투스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을 굉장히 중시할 거예요. 스피노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고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이 선이고 해로운 것이 악이다. 이거는 아퀴나스랑 비슷하죠. 이 세 개가 사실은 자연법, 그다음에 뭐 이성 중시, 그다음에 그 중세 철학은 좀 다르지. 이성적 실체가 아니라 그 인격적 문제를 보잖아. 그것 빼고는 다 맥락이 비슷해요. 여기도 코나투스를 올리는 건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자기 보존을 저해시키는 것이 악일 겁니다. 스피노자 개념으로. 그리고 4번은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씁니다. 기계론적 인간관. 어디도 나오는 기계론적 인간관 할까? 데카르트. 얘도 같이 합리론이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뭘 부정할 거면 5번 우연성을 부정합니다. 우연성 부정. 자, 스토아 아파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운명론적이라는 얘기를 해. 운명론적 세계관이잖아. 모든 일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해갑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ZT의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우연성이 부정된다.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다는 거고. 그리고 6번 이거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스피노자만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 부정.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중세에는 뭐라 그랬어? 중세 철학에서 자유의지 있습니까? 중세 철학에서 자유의지가 있니? 있죠. 있지. 뭐 때문에 악이 만들어졌으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악이 만들어졌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지? 그래서 둘 다 자유의지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부정적인 개념을 보겠지. 중세까지는. 왜? 인간은 신의 뜻을 따라야지. 어디 인간이 혼자 지 멋대로 행위를 해. 지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잖아.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적으로 볼 건데 이때는 아예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뒤에 너네가 시험 범위에 다행히 안 들어가네요. 칸트는 자유의지를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비교하는 문제가 만약 시험 범위에 겹치면 나올 건데 칸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넘깁시다. 필연성을 벗어나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다 지배받고 있잖아. 이 인과법칙이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우주로 날아갈 수 없다고 했지. 하고 싶다고. 자유의지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는 다 자연법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지. 자연 속박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건데 내 몸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딨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래서 필연성을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극단으로 간 거야. 극단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서 우연성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다. 자, 이상적 3은 뭐냐면 그냥 스토아 아파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 뭐라고? 스토아 아파? 이상적 상태. 파티에입니다. 파티에야. 그래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거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해탈의 윤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지.
정념의 속박을 벗어난다는 게 집착을 끊는다는 얘기야. 집착을 끊어서 로고스가 신이고 신이고 자연입니다. 그지? 스토아 아까도 그렇게 봤잖아요. 로고스가 신이고 인간의 이성이자 자연 법칙이었죠. 그거에 따라 사는 삶이다. 거의 스토아 아까랑 유사합니다.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이죠. 이성적 관조라는 단어 7번의 관조로 이거는 뭐 보통 명사긴 한데 키워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관조가 종종 나오더라고 스피노자 선지로. 근데 뭐 플라톤도 쓸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쓸 수 있고 이런 데도 영혼의 돌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소크라테스도 관조 같은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조라는 거는 이제 이성 중심 쪽 애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성적 관조를 뭐라 그러냐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근데 이 신이라는 거는 자연 법칙 같은 거잖아. 그거에 대한 탐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에 대한 8번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관조.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관조. 데카르트도 직관이 이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 빈칸을 줄어들면 직관을 보면 애들이 합리는 아닌 걸로 생각해. 직관 이런 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면 딱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직관이 이성 같은 뉘앙스로 사용이 돼요. 착각하지 말라고 빈칸 줄어나고. 자, 9번에는 정념의 속박, 정념의 속박 이 키워드 나온다. 정념의 속박을 벗어나는 거. 이 행복한 삶을 위한 목적입니다. 정념의 속박. 이때의 정념은 뭐냐면 수동적 감정을 얘기하세요. 얘는 이성 중시잖아. 이건 확률론이죠. 대륙 확률론이니까 이성 같은 거 중시하고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좀 되게 싫어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탈해야 된다 그래. 사람은 감정이나 욕구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 관조로 뭐 세계 법칙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스피노자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직관적 인식에서 이거는 수동적 감정에 흔들리는 걸 정념의 속박이라 그래요. 수동적 감정. 그러니까 코나투스를 저하시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부정한다는 맞을까 틀릴까? 스피노자가 모든 감정을 부정한다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리지. 왜? 코나투스를 올려주는 긍정적인 감정 같은 거는 좀 좋게 볼 겁니다. 얘는. 그래서 수동적 감정이 아닌 10번 능동적 감정들은 행복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거 스토아 아빠랑 에피쿠로스 아빠도 똑같이 나왔지. 모든 이성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잖아. 에피쿠로스가 이성 기능 긍정하는 거 있었어요. 에피쿠로스가 이성 기능 긍정하는 부분이 있잖아. 어떤 거 있었냐면 신, 죽음, 운명 같은 잘못된 믿음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 혹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이성이 필요했잖아. 그런 때 필요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감정 같은 거를 모두 부정했니? 그것도 아니죠. 언제? 가족의 인류에 든 자연스러운 감정을 또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가 감정 같은 거 되게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일부 감정들은 코나투스를 올려주는 능동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감정들은 행복을 느끼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다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비드 휴먼 11번 주정주의라고 씁니다. 주정주의. 땡땡주의라고 학자 중에 쓰는 거는 사용처럼 3명밖에 없는데, 자, 주지주의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주지주의는 지성이나 뭐 이성 이런 거 역할을 강조하는 거지. 지혜, 지성, 이성. 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주지주의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 가지고만은 부족하다고 했지.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선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 의지도 필요하지. 그래서 반복적인 중용의 실천을 통해서 품성적 덕을 기르어야 되잖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쁘다는 걸 알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주의주의라고 해요. 왜? 의지가 중요하니까. 얘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리고 주정주의라고 불리는데 얘가 힘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감정이 중요하다고. 감정을 가장 도덕의 핵심 키워드로 볼 겁니다. 쉬운 분. 11번 주정주의. 그래서 12번이 감정의 역할을 중시한다. 12번 감정의 역할을 중시한다. 감정의 역할을 중시하니까 주정주의겠죠. 근데 얘도 이성의 역할을 완전 부정할까?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성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번 이성의 역할은
정념에 봉사하는 것. 근데 이성의 역할을 완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감정이 이거 뭐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이 습득한 정보가 내가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뭐 기쁘거나 이런 걸 느끼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뭐 되게 기업에서 사기를 쳤어. 뭐 되게 물건을 했는데 이거 되게 공사비 절감한다고 먹을 거에 장난을 쳐놨어. 들으면 분노하잖아.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이성이 그걸 정보를 분석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데 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덕 판단 기준이 감정이란 말이야. 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성이. 하지만 가장 이성의 핵심적 그 도덕의 핵심적 판결을 내리는 기준까지는 아니다. 이성은 그냥 봉사하는 것에 그칩니다. 봉사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로 hum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감. 감정이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감정은 되게 주관적인 거지. 내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도덕적 내가 싫어하는 개념이 있어. 뭐 남을 도와주면은 선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을 도와주는 거 강요하는 거 같아서 이 개념은 난 좀 싫어해. 나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선호보다는 불호가 클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돕는 게 선한 거야라는 인식이 개념이 바뀌지 않잖아. 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니까. 개인적인 거랑 다른 거라고. 그래서 얘는 사회적 도덕이에요. 사회적 도덕. 주정주의지만. 이 사회적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키워드가 공감이에요. 공통된 감정이 공통된 감정. 타인의 행복, 불행을 느끼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고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과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15번 공리주의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시험 범위. 공리주의. 그리고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흉 키워드로 나옵니다. 사회적 16번 시인, 17번 부인. 시인한다 할 때 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범죄 사실을 시인한다 이럴 때 쓰요. 옳을 시자를 씁니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 좋은 선한 개념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감정. 그리고 부인은 반대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이죠. 이 개념은 틀렸다고 사회적으로 전부 부정하는 감정. 그런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공감입니다. 그게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선악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좋은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게 선한 거고 나쁜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게 악한 걸 겁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자, 도덕의 본질은 18번 동정심에 있다고 봅니다. 동정심.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이타심의 감정만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9번에 베이주의. 얘는 경험론이죠. 베이컨 계승한 거잖아. 그 영국 경험론이니까. 둘 다 영국 사람이지. 베이컨도 영국 사람이고 흉도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얘도 경험주의이기 때문에 경험은 되게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성 진리 라인 이쪽에는 절대적 진리라고 추가하잖아. 소피스트는 다 부정했었지. 여기도 그쪽 라인을 따라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주의야. 뭐까지 없다고 보냐면 20번 인간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도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랑 데이비드 휴미랑 둘 다 그 이성 중시, 경험 중시에서 극단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온 학자들에서 극단으로 한 개념이야. 인간관계는 반복적 관찰의 결과다. 이게 지금 뭐 저번에 요 얘기했지. 그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 보드마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지. 근데 이게 보드마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드마카를 땅으로 떨어뜨리니까 보드마카를 이렇게 손을 넣으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게 한 2억 8,600만 만큼 반복적으로 관찰된 거예요. 그냥 반복적 관찰에 따른 거죠. 우리는 지금 뭐 만류인력 법칙 이런 거 증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갑자기 한번 했는데 위로 쏟아질 수도 있잖아. 알 수 없다고 흉 입장에서는. 경험론이지. 이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축적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된다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베이주의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없고 누가 인간관계 제일 중시하겠니? 위에 스피노자가 인간관계 굉장히 중시하겠죠. 모든 것은 다 기계처럼 운명적으로 다 결정돼 있는 거잖아.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거잖아. 정반대지, 정반대.
인과관계는 반복적 관찰의 결과일 뿐 결과, 원인 이런 실제적 결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스피노자는 인과관계를 중시하겠죠. 자연과. 21번 자아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회의주의니까. 자아라는 게 있나? 근데 아까 자아를 부정했던 거 누구였니? 자아를 부정하려고 했던 거, 시도했던 거, 시도하다가 결국은 자아라는 것이만이 본질이라고 찾았던 거는 데카르트죠.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얘는 자아도 없어요. 데카르트는 자아까지 부정하려고 했지만 생각하는, 의심하는 나 자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자아를 긍정하는 것을 쭉 시작한 게 데카르트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감각적 지각일 뿐이고 자아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 그랬죠. 나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있는 건가? 그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도저히 이거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겠죠. 자, 절대적 지식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 22번에 실용주의로 써주세요. 실용주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마 안 나올 거긴 한데 이런 개념에 나중에 나오는 개념일 건데 이런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실용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변할 수 있고 쓸모가 있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공리주의를 계승한 겁니다. 실용주의. 그래서 절대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쓸모가 있는 것도 계속 바뀌니까 그때마다 선한 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실용주의적 개념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뒤에 넘어가서 선지를 봅니다. 몇 페이지냐면 답이 나와 있네. OX를 왜 빠져 있나? 데카르트 일단 보자. 답 나와 있는 걸로 봅시다. 1번 105페이지. 답이 나와 있지. OX 앞에 한 장이 잘렸나? 자,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반복적 회의의 출발적으로 보았다.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 답이 나와 있지만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반복적 회의의 출발적으로 보았다.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설명 보지 말고. 철학의 제1원리가 반복적 회의입니까? 철학의 제1원리가 뭐니? 요한아, 철학의 제1원리는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철학의 제1원리야. 자연법의 제1원리 뭐라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아퀴나스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했던 게 철학의 제1원리인데 이거는 뭐의 시작이냐면 반복적 회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회의의 출발점이 철학의 제1원리예요. 약간 야비하게 된 거야.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빼고 읽으면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틀려요. 반복적 회의의 출발점이 철학의 제1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야 돼서 X라고. 여러분 이해 가니? 반복적 회의를 할 때 여기서 딱 출발하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 출발하잖아. 마트텅 22년 모평인데 좀 들게 되는 문제로. 베이컨은 인간이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고 보았다. 맞니?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왜 틀렸을까?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은 베이컨 입장에서 좋은 거야. 얘는 뭐니? 과학 지상주의잖아. 베이컨의 이상사회 뭡니까? 이거 베이컨의 이상사회. 복습해라. 빈칸지 시험 맨날 치는데. 연우 베이컨의 이상사회 뭐니?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안 나오긴 한데 유 아틀란티스 기억나죠? 과학자들이 이상세계였잖아. 그럼 과학적 지식이나 뭐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같은 건 되게 긍정적인 개념일 거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상에 빠지면 안 되지. 우상은 부정적으로 개념이는데 기존 관념에 대한 맹신,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추구해야 될 건데 추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상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베이컨과 소피스트의 공통점이네요.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는 맞을까? 베이컨과 소피스트 공통점으로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뭐가 틀린 거야? 아니 객관적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 지식이 둘 다 지식은 맞거든.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한 거고. 그냥 객관적 지식 같은 거 얘기 안 해. 이거나 미안하다. 베이컨은 객관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냐면은 과학적 지식, 객관적 지식은 표현으로 나와요.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 지식입니다. 경험론이긴 하지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수치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 지식을 본단 말이야.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랑 비슷한 시기고 과학이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상 세계잖아. 그렇죠?
근데 소피스트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상대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소피스트는 상대주의고 그래서 객관적 지식과 추구를 안 한다. 베이컨만 해당된다. 그래서 X입니다. 오케이. 흉이 빠졌네. 흉 뒤에 있구나. 흉이 OX가 안 돼 있구나. OX가. 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OX. 스피노자가 자유의지가 없니? 이거 알아? 너 자기가 없었죠. 스피노자는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으니까 인간이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본 거잖아. 자유의지가 없다고, 자유의지가 부정된다고. 중세 철학은 있고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는 있다고 봤죠. 부정적으로 봤잖아. 그것 때문에 악이 발생했다고. 근데 스피노자는 없다고 봤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 자연 법칙에 대한 필연성을 깨달으면 돼요.